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S&P 500 같은 경우는 52년 만에 상반기 최대 낙폭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시장도 지금 되게 곤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그 침체의 한 자락을 밟고 있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날 무렵에 그 빠졌던 거를 좀 회복시키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끝났다, 낙폭을 줄였다 하는 데에 희망을 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는 0.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상승 구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반에 그 매수에 나섰던 기관들이 급격하게 매수폭을 줄이면서 매도로 이제 전환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그 2300선도 장중에 내주고 2291일 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끝 무렵에 이제 기관이 조금 그 매도량을 줄이면서 2300 이상으로 2300 이상을 겨우겨우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434억을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뭐 58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3,312억을 순 매수를 했고, 그래서 오늘 그 이번 주 코스피 종가는 2,305.42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17%가 하락하는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가닥에 희망을 안고 출발할 때는 거의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또 기관은 뭐 오늘 종일 이렇다 할 방향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이거를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더 부채질했다.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무슨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조금 살아나기는 했지만 별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7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8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6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9.48포인트, 어제보다 15.96포인트가 빠지면서 2.14%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환율이 1297원 30전, 새벽에 그 역외 환율도 보면 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사실은 희망을 좀 걸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또 주가도 내려앉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오늘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그 상위 랭커 그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2228억을 순매도했어요. 하이닉스도 89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하이닉스는 1226억을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는 21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152억 팔았고, 기관도 256억을 팔았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146억을 팔았습니다. 개인만 410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산 데는 네이버 43억, LG화학 131억. 근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쇼 커버리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만 현대차 100억,
기아차 118억 이렇게 샀고요. 오늘은 이제 뭐 금액이 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물산, 셀트리온 18억, 삼성물산 42억 외국인들이 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57억, 삼성물산 107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섹터별로 보면 요소수 관련하고 그 히토류 관련, 이게 뭐 요소수 히토류 관련은 그 유니온하고 유니온 매트리얼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쪽이 많이 올라서 나머지가 이제 끌려 올라가는. 근데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교화한다. 이건 뭐 예측됐던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제 경쟁이 되니까 히토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히토류 수입 물량 중에서 중국산이 80%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이상해요. 이게 또 그 나토에서 이번에 또 중국 건드려 놓고 바이든 대통령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꾸 그런 건데 뭐 세계 시민이 그냥 서로 잘 살면 되지 꼭 패권 다투면서 1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고 그런 게 존재할까 싶기도 하고 결국 괜한 일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도 이제 영향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 관련 좀 올랐는데 자전거는 이거는 뭐 NSN 한 종목이 세게 끌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것도 오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흥국화재 빼고는 뭐 나머지 손해보험은 전부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 가까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3사가 오늘 다 괜찮았어요. KT가 0.69로 제일 조금 올랐고 LGU 플러스가 2.35.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불황에 견딜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 오늘 편의점도 많이 올랐는데 편의점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국토부가 17군데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해제에 따르는 이제 거기 새롭게 아파트 짓고 이런 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방산 뭐 아주 일부지만 뭐 이거는 어제 이제 폴란드와 방산 협력 강화 소식 이런 게 전해지고 또 정부에서도 뭐 실질적인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이미 우리나라 FA-50 전투기, K2 전차, K9 그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갔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의 그래도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이제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번 이제 3,006포인트에서 더 빠졌습니다. 더 빠져서 오늘 아까 얼마였네? 2,306에서 더 빠져서 2,291.49포인트까지 가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다. 다만 이제 종가에서는 2,305포인트를 사수했으니까 2,300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단언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하면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 있지만 이쯤 되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썼잖아요. 하도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요새 너무 많아서 그런 질문. 근데 뭐 주식을 사고 안 사는 거에 여러분 마음이죠.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되지만 제 의견은 아직 노입니다. 노. 아직 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늦지만 이번에는 좀 느린 게 낫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장중에 일시적으로 그 2시 부근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더 시장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뭐냐면 환율이 오히려 이런 십전이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은 안 사냐? 왜 맹못 추냐? 시장이.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보다 다른 곳에 있어요. 환율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하고 있는 매매 방법,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제 이게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서 이런 건데 외국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보내드리고 있지만 그때 이게 오늘 이제 6개월 우리 상반기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월 적자 났다가 2월, 3월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해갖고 3개월 연속 적자도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 가격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데 수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기 시작한 게 지금 13개월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13개월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상반기 누적 적자 103억 달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역대 상반기 최대 적자랍니다. 상반기 최대 적자. 그러니까 1997년인가요? IMF 때 91억 6천만 불 적자 난 이후로 역대 최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취약한데 전체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오는 거에는 환율보다는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 사람들 생각이 파생이나 공매도를 연결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이제 뉴스 자료 보내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동네북이 됐어요. 세계 시장에서 동네북이 된 거예요. 공매도 맛집으로. 공매도만 한국에서 하면 먹는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5조 7천억을 팔았어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서 80%가 공매도입니다. 80%가. 80%를 빌려다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왜 우리 2306포인트 찍던 날, 24일인가 20일인가, 예. 그때 외국인 공매도 비율이 84.64%였어요. 근데 그날 개인은 3.63. 그 다음에 기관도 11.73.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매도는 거의 다 외국인이 때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 공매도 규모가 9조 9천억이 지금 이제 11조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거든요. 90일. 개인은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기관도 이거 지키라 그래라. 일단 상환하고 다시 때리든지 일단 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연장을 걸어주잖아요. 허용하잖아요. 그거 고쳐달라.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개인은 증거금 내는데 왜 외국인하고 기관은 안 내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처럼 증거금 내는 것도 좀 법제화해달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담보 비율 이것도 140% 얄짤없이 지키는데 이거 외국인 또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국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MSCI 물 건너갔는데 툭하면 MSCI 얘기나 하고 이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게 486조인가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날아간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서 돈을 빼가면 이게 국부유출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근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신났죠. 이런 공매도 맛집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때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도 3% 이상 빠지는데, 대만도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아마 이제 수출입 동향 같은 거 발표되고 그러면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우리가 뭐, 어제 그제 겪었지만 너무 성급한 탈중국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이데올로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다 자꾸 이데올로기를 입히면 누가 손해보냐? 그냥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최상목 경제수석이 마드리드에서 발표했는데, 워딩 그대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근데 워딩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유럽을 공략한다. 그런데 이게 뭐 유럽은 뭐 그렇게 쉽습니까? 유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원전하고 방산을 앞세워서 한다 그러는데 유럽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공부 못한다고 유학 보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 유학 보내야지 못하는 애 유학 보내면 거기 가도 못해요. 근데 뭐 유럽은 뭐 문 열어놓고 대한민국 오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 교육의 25%가 중국인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이건 구태여 그렇게 뭐 중국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민주국가고, 우리 자존을 가진 국가라면 우리가 세계 어디하고도 무역하고 중국하고도 하는 거고, 중국 싫은 거 하고 무역하는 거하고 먼 놈의 관계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5천 년 동안 중국이랑 교역 안 하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워딩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유럽에 미는 게 원전하고 방산이다 그러는데,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슈로 해서, 정책적 이슈로 해서 올리는 것도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일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죠? 정치적 이슈가? 원전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원전하면 돈이 돼? 진짜 원전하면, 방산하면 돈이 돼? 이거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슨 전차 몇 대 사준다고 그게 우리 전체 국민이 거기다 목을 메고 할 만한 산업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우리가 가서 하면, 걔네들이, 그래, 한국 기술 좋으니까 해. 이러겠어요? 뭐, BOT니 뭐니, 해서 지어놓고 뭐 30년 동안 받아가라 행동, 벨소리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고 우리가 거기 처음 시장을 뚫는 건데, 그럼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원전 지어놓고 30년 지나면 그것도 다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했을 때 돈이 되는 거야? 라는 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굉장히 영악해요. 시장은 그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점 이거 이슈가 시장에서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한테 댓글로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완전히 이거, 실제로 그러는데 알고 있느냐? 100만 개면 당신 알고 있느냐? 막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주가 오르면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그냥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류장 쓰고 다음 정류장 가는 사이에 낭떠러지에 이 버스가 떨어지면 이 정류장에서 그냥 내가 내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지. 열 정류장, 20정류장 전서부터 이 버스 가다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혼자 바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거를 딱 짚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면 사겠어요? 한국 주식? 그러니까 이게 수급 불균형이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외국인이라도 이런 공매도 맛집에 언제든지 빌려주고,
기한도 없고 이런데 이걸 왜 안 때려요? 때리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줌 라이브에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이게 오늘은 어떻게 이제 이겨냈는데 2300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2455 못 버티면 2300 갑니다. 근데 2300을 못 지키면 더 떨어지는데 이건 진짜 전 상상하기 싫어서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뭐 여기서 돌려주길 저는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사면 안 된다. 이게 제 기조예요. 그러니까 뭐 딴 사람 말 들으시든지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모든 뭐 투자 손실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뭐 군중 심리와 반대를 생각하라. 뭐 그냥 제가 좀 나쁜 말 좀 할게요. 그냥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는 거예요. 주식시장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싼 종목이 넘쳐난다고요? 아니 그게 나중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추억은 아름다워요. 지나고 보면. 근데 지금 당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지금 널렸다고 싼 게 길바닥에 널렸다고 사지 마시라. 이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우리한텐 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물려가지고 힘든 판에 여기서 또 물리면 진짜 상처난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고통을 왜 사서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이게 거꾸로 바로메타다. 지금 막 뭐 싼데 뭐 연초부터 얼마나 빠졌고 뭐 그런 거 뭐 누가 계산 못해요? 많이 빠진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올라가느냐, 지금보다 더 빠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샀는데 또 빠지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아프지만 팔아야 된다. 뭐, 요딴 소리 나오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살아오른 사람은 3천 깨지자마자 그때부터 사라고, 오늘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잘 버텨내야죠. 근데 여러분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이 100만 개만 해도 같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 수위로 알고 있는 2300선에 붙이면서 끝났으니까, 좀 첩첩하긴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이제 슬콘생에, 오늘은 슬콘생 제발 가보세요. 제가 뭐 잘 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안 가보신 분은 뭔가 한번 꼭 좀 가보세요. 네. 그래서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오늘 이거, 댓글에 여러분 답글을 빨리빨리 못 달 겁니다.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거 올려드리고 나가서 일단 늦게까지 친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슬콘생 가셔가지고 오늘 올려놓은 노래를 차도 좋고 뭐 와인도 좋고 맥주 좋고 놓고 천천히 들으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3번만 들으시면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실 겁니다. 이게 석양이란 노래인데 여러분 그 트럼펫 잘 부시는 김인배 씨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지만 그분이 옛날에 뭐 빨강구두 아가씨 뭐 보슬 배우는 거니 이런 거 작곡도 하고 KBS 악단장도 하고 트럼펫을 부시는 분인데 그분이 연주곡을 한 게 있는데 원래 트럼펫 곡인데 제가 이제 색소폰으로 이제 불어서 올렸는데 여러분 이제 석양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왜 질까요? 석양 쓸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은 이 해가 지는 거는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을 여러분 견디기가 되게 쉬워져요. 좀 가벼워져요. 동트기 직전이 굉장히 어둡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왠지 지금이 석양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거 어떡하죠? 근데 뭐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필터링 안 하고 말씀드리기로.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첩첩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주말에는 시장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하고 저희들 모두 이 기다리는 이
예, 이거는 오늘도 계속된다. 근데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잘 잡아야죠. 너무 섣불리 먼저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